국정이 장난입니까? 담당 부처의 장관의 그런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뭐 30%대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30%대 무너지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7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정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그 여론조사 한번 우리 홍 소장님 좀 짚어주시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좀 변화가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길, 갤럽, 리얼미터 이 세 개 조사를 보면 공히 대통령 지지율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이 되어서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이런 그 추세. 뭐 리얼미터는 조금 다른 갤럽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리얼미터나 한길리서치는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민주당은 상승하는 저희들 조사상으로는 아예 민주당이 역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30%에서 40%의 어떤 이런 박스권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더 고착화되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 봐야 뭐 30% 후반 40% 전후 내려가면은 30%대 30% 초반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위를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민의힘은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상황에 두고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에 갇힌다면은 대통령의 어떤 전국 주도권으로서 총선을 치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악재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상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결국 일본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 빨리 서둘면서 상당히 국민적 자존심을 상당히 좀 상처나게 하는 측면,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바로 떠나기 직전에 불거졌던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이번에 나토의 정상회담 가서 결국은 지금 리투아니아의 그 명품 쇼핑 논란, 그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김건희,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돌아와서 또 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게 전 정권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문재인인데 어제 단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재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입건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서 그 재원으로 수재 복구와 피해 보존하는 데 투입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번에 그 수재도 결국은 지난 정권 때 입건 카르텔하고 부패 카르텔의 재정을 소용함에 거기에다가 투여하는 바람에 마치 재난이 수재가 피해가 커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박수를 칠 줄 몰라도 사실은 뭐 민주당 지지층은 뭐 당연한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무당 중도층들은 결코 윤 대통령 쪽으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뭐 아까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일단 이 키워드만 봐도 충분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제 1년차 지나고 나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얻는 듯 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늪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많거든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거는 그 보수층에 예. 대한 어떤 규합 이런 것들이 뭐 한국에 어쨌든 보수가 집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범위한 보수층까지를 합치면 한 45%가 되는데 예. 그리고 뭐 거의 한 40%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규합을 이 보수층이 좋아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또 야권과 싸우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뭐 윤희 야권을 그렇게 계속 압박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제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 보수를 규합한다고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최근에 있었어요. 있죠. 예, 그걸, 예. 뭐 이념이나 뭐 가치나 이런 부분에 도대체 누구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보수 안에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기 시작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래 보고 있어요. 과거 MB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고소영이라고 그런 식으로 기득권 위주로 가다가 뭐 촛불 시위에 흔들리고 지지율 폭락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는 그래 안 했더라도 겉으로는 중도 뭐 이 서로 간의 상생을 이야기하고 실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일부러 자기의 색깔을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서 뭐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굉장히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안 그런 척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했어요. 근데 전혀 끄리낌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실 일어났잖아요. 그건 정부가 나서서 그냥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책임을 다지겠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5천만 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뭐 총선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권의 철학이 자기 지지층에도 도대체 뭐냐? 보수 지지층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 지지층도 뭐 야권 지지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수 1% 뭐 상위 10% 빼놓고 나머지 90%는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일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정치가 지속되면 보수 안에서도 점점 이탈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보수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남북 분단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 그리고 지역 대결 뭐 지역 대결은 어느 나라나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언론 이게 공고하는 어떤 뭐 우리 윤 대통령이 잘 쓰는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쭉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 유지되어 왔던 근간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그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해체되는 어떤 분위기도 나왔다가 다시 이 부분들을 강고히 결집시키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퇴행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국민에 의해서 검증된 입증된 그런 전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어떤 건의를 갖다가 정책 건의든지 정부적 건의를 뭐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심각하게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진단과 분석과 대안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홍 소장님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학적이다 괴담이다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문제 당연히 문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거의 한 80%가 어쨌든 그걸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것을 100%는 아니어도 진지하게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이슈와 만나러 삼는 야당도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 갖고 민주당이 그 좋은 호재를 갖고도 지금 압도를 못하는 면이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될 집권 여당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보면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력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오염수 문제가 이게 금방 또 다른 부분하고 좀 차별화가 있다. 당장에는 이게 지지율 하락에 바로 반영은 안 됐지만 다른 악재랑 합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잖아요. 뭐가
이 뭐 과학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국민 80%가 불안해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랬을 때 생명과 안전을 갖다가 지킨 걸 헌법에 약속했던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이거는 너무나 정말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생각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태도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대 앞에만 서면 딱 그 노래가 생각나요. 일본 앞에만 서면 전부 다 일본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시찰단을 보내고 난 뒤에 왜 본인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찰하고 갔던 결과를 왜 IEA 국제원자력 기구가 발표할 때까지 발표를 왜 못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일본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구나. 거기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이 정말 뭉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가장 큰 빌런, 가장 큰 악당은 누구예요? 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가장 큰 빌런을 누굴 치고 있습니까? 야당과 거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을 지금 빌런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저는 사실은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 함선. 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오염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염수에 대해서 양평이 붙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권 지지자들도 오염수가 내부 단계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뭐 과거에 광우병 소고기처럼 몰고 간다는 건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르고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 오염수 공격으로서 이제 야권을 결집시킨 데다가 거기에 이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등장하니까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뒤에 벌어진 이 해외 순방에서의 대타 사고들까지 합쳐지면서 여권이 이제 한 몇 달 결집시켜 왔던 노력이 지금 무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이슈가 된 감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여론을 보면은 원희룡 이 장관이 다음 정권으로 늦추려하는 것에 대해서 76%가 반대를 하고 있고 대신 그쪽에 대고는 주민투표라도 해서 결정을 해달라. 주민투표 찬성이 65.7, 반대가 27.5%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뭐 지역 문제로 이것이 넘어가서 지역의 어떤 그거를 해소가 돼 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소가 안 되고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 주변 인물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게이트로 이것이 전환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것이 게이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그 이해관계, 지역의 어떤 발전적 관점에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느냐 이야기에서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느닷없이 아마 당정 협의도 없이 했다 그래요. 예. 김정재 의원이 국토위 간사인데 그때 굉장히 당혹했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는 좀 들은 바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이 국정이 장난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담당 부처의 장관의 그런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1조 7천억이 넘는 국책 사업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원희룡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논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엎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재개할 수 있는데 재개하는 것은 조건이 뭐죠? 야당이 사과를 하면 재개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지금 국정을 갖고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고요. 정말 정부 여당의 말처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모든 과정들을 해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추진하면 되죠. 왜 그걸 못합니까? 한 명의 이 지금 장관이 마음대로 이걸 뒤집어 엎어서 지금 국민들의 지금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오불가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사업을 갖다 취소하겠다고 한 원희룡의 행동도 자기 대권 주자로서 나 낙 좀 찍어 주시오, 한동훈이 말고 나 낙 좀 시켜 주시오 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 자체로는 공방전만 계속되지 여기서 뭐 어떤 큰 진전이 없겠지만 이런 공방전이 전개될수록 사람들은 비상식이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야 안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또 고속도로를 처음부터 안 만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한다면 그 땅하고 관계없는 아주 먼 데로 갖다 놓든지 저하고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지속될수록 내가 볼 때는 답은 안 나오면서 계속 데미지로 작용할 소재다 이렇게 봐요. 이게 만약에 도어스태핑이 지금 존재했다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시대를 열겠다, 매일같이 이 기자들하고 해서 국민과 만나겠다 이런 걸 못했잖아요, 제대로. 그럼 자기 하겠다고 했으면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기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자기가 받아서 그래 했다고 선의로 본다면 저는 이번은 이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또 풀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김건희 여사가 또 해외 순방에서 지금 이 명품 쇼핑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고는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그 생각은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었나라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사회를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굳이 순방 나가서 저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정서로부터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를 봐야 알겠지만은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이로 보면 뭐 30% 되고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30%대 무너지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지면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낮고 스스로 자기가 보수라고 규정하는 보수층 규정층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당의 주도권 뺏기고 보수 이탈이 본격화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심각한 문제. 대통령 부인의 공개 행사는 전부 다 기자들이 풀 기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공개 행사는 기자들의 시각으로 그 대통령 부인의 언행이 보도가 돼요. 근데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사 같은 경우에 풀 기자를 안 데리고 가요. 제2부속실이 없다는 핑계로. 그러면 자신들이 찍은 거,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말과 그림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예를 들면 지난번 캄보디아에 그때 어린이 갔을 때 조명을 설치했네 안 했네. 그게 만약에 옛날식으로 기자들이 풀 기자가 따라갔다고 한다면 그런 논란이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지금 그 자기들이 예쁜 그림, 좋은 장면만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앉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속실 없앤 걸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내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공개일 때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이번에 결국 사달이 났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그 사건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다시와 이 시간에도 그럼 대통령 처음에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신의 부인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국민을 정말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빨리 저는 이걸 갖다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시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심각한 거는 저는 좀 공포스럽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는 그 다음에 그걸 왜 시끄러우냐. 어떤 야당의 공세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권에서 그걸 또 다 방어하겠다고 나가는데요. 드러나시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탈법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일들이 숱하게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 앞으로 올 폭탄을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반성한다고 해야 될 건데 그러고는 입을 다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쫄병들 시켜서 논리를 만드는 걸 참 가짜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수재에
이 12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날 당일부터도 좀 기가 막혔어요. 이게 완전 초보적인 어떤 대응조차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아까운 어떤 그 피해를 겪었는데 이게 대해서는 그 유구무원일 건데 오늘 국무에서 보니까 질타했더만요. 환경부를. 예? 그러면서 또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전에 실패해서 단 하나의 교훈도 못 챙기고 있다. 그거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지금 또 보여줬다는 거죠. 지난번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저쪽 아파트에는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마치 나무 일처럼. 근데 이번에 예천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산에서 이것이 덮친 모양이네. 난 이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몇백 톤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건 저도 지금까지 삶을 처음 봤는데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지금 마치 나무 일처럼 이제 구경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재난을 대응하고 가고 일어난 참사를 수습해야 될 최고 책임자예요. 여전히 지금 인식 자체가 마치 지금 구경하던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당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저지대 침수고 상당한 인명사고가 난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도 자성할 거는 좀 해야지요. 그 자성을 하고 그리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어느 대통령 때는 이 재난이 안 납니까? 유럽도 뭐 물난리로 240명씩 죽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디가 잘못됐고 왜 안 고쳐지는가를 갖다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뭔가 카피라이트가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이 기획이나 이런 거 어떤 사안 때마다요. 그래서 매사를 정치공학적으로 스핀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딱 몸에 배인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발언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정치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대중의 심성과 이 감성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계류될 수 있죠. 그래서 선거 때 이 정치 기술자들이 붙어서 공작을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대중의 어떤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에서의 바닥 정서를 읽는 능력은 그 카피라이트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이명박 때 지금 세력들이 뭐 차곡차곡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언론, 미디어, 홍보 이런 역할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딱 그 수준에서 지금 뭔가가 이 메시지가 고장이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딱 견적을 앉아서 내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견적을 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어떨 건가라는 걸 갖다가 지금 토론이 안 되고 일부 기술자가 주는 걸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왜 토론이 안 되냐면 토론하면 혼자 말을 다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입을 닫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